일단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떤 무능과 폭정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잘못된 악행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제가 수원 정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은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어떤 약간의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간 한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좀 함께 추진하고 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김준혁이 꼭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가원 의원께서 20점 감점이 됐는지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박가원 의원님은 그간 이 지역에서 3선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가원 의원님이 또 3선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중진으로서의 역량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 의원님이 지역에서 이제 4선을 하신다면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가원 의원님과 이제 이렇게 경선을 하는 이유는 제가 박 의원님보다 좀 송구스럽지만 수원 지역, 특히나 이 지역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제 수원에서 살았고요. 메탄동, 원천동, 또 광교, 또 영통 이 지역 곳곳을 제 발걸음으로 걸어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골목골목에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 다 꿰차고 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또 알고 있고요. 그 문제점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혹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요청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역시 저는 깊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잘할 수 있는 일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또 제가 박 의원님보다 좀 젊지 않습니까? 또 젊고 또 좋은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로 지역 주민과 연대해서 어떤 새로운 지역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과의 어떤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더 특별한 뭐 정치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열정과 진심으로 박 의원님과 참된 경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원 정지역에 그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지역마다 다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의외로 가불병정무 5개의 지역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차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영통 지역의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민선 1기 때 심재덕 시장님께서 자원회수 시설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15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옮겨지지는 않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준 현 수원특례시장 임기 안에서 1,441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보수를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담보되어 있는데 영통 주민들의 굉장히 큰 소원이 바로 이제 소각장 이전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이전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가 오늘 좀 담아서 그 이제 영통 주민들에게 다 좀 발송을 좀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각장 이전을 이재준 시장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부지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공약과 더불어서 영통 소각장 그 주변에 지금 현재 300m 안에만 일종의 편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자원화 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그 법안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 법안으로 보면은 이제 매립지는 2km, 그리고 이런 소각장은 이제 30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500m로 법안을 개정하게 되면 영통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영통 소각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들을 갖다가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더 확대되어져 나가는 뭐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문화공간, 대한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갖다가 지금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영통 소각장 이후에 또 큰 문제점은 바로 이제 광교의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교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3호선 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3호선 유치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도 3호선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서 3호선을 이제 유치하는 이 부분을 갖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인데, 근데 좀 더 세밀한 공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공약이냐면, 현재 법조타운 일대가 광교중앙역 일대하고 달리 교통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광교는 광교 안에서 원도심으로 나가는 일반 버스 노선도 많지 않고요. 환승 버스 노선도, 광역 환승 버스 노선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다 세밀하게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걸 측정하고 또 직접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다 느꼈는데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법조타운 일대가 매우 이 뭐라고 할까, 교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역세권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가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공약이 바로 광교중앙역에서 컨벤션으로, 또 컨벤션에서 법조타운으로, 법조타운에서 상현역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트램 내지는 모노레일을 갖다가 좀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쪽 차선을 이렇게 차지해서 교통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모든 차선이 전혀 지장이 없게 중앙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시간도 다 계산을 했더니 한번 왔다가 오는데 11분, 그리고 가는데 11분,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1시간 안에 5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교통을 활성화하고 컨벤션 일대 역세권 강화, 법조타운 일대 역세권 강화를 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좀 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이 삼성전자 뒤쪽 메탄동 원천동이 결합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60년 동안 공업지역으로 묶여갖고 어떠한 개발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 뭐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공업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공업지역 특별법은 바로 이제 공업지역 안을 갖다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이제 첨단 기업을 유치한 상태, 즉 60%는 기업의 유치, 나머지 40% 이제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 법안대로 시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업지역 특별법으로다가 지역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 영통 디지털 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이제 이번 후보들한테 이런 자기네들 수원시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약화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업 유치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그 이런 첨단 기업 판교밸리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입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국회의원이 돼서 공업지역 특별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들, 그래서 국비 도비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이 삼성전자 배후 도시를 갖다가 새롭게 디지털 시티로 만들고 제2의 판교 밸리를 만들어서, 수원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족한 재정을 갖다가 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희가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좀 담아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이제 소소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소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이제 영통, 광교 이 일대 그 주민들한테 가장 큰 그런 그 교육의 문제는 바로 학군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남북학군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광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영신여고를 간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게 돼요.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학군으로다가 그 조정하는 안을 제가 좀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3학분 제도로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일대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차분하게 이 일대를 다닐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어떤 새로운 풍토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통구 전체가 어떤 교육의 어떤 특구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뭐 특목고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후보가 무슨 뭐 삼성고등학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더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원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이 영통 지역에 설립하는 안입니다. 수원 예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원이 지금 거의 130만 가까이 되는데 예고가 없고, 화성 지역도 100만이 넘고, 그리고 오산 지역 뭐 다 합치게 되면 이 일대만 하더라도 근 25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일대 예술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설립하는 이 안을 갖다 이야기하고, 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아주 주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을지병원 자리가 주거공간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 전문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수원 현재 광교박물관, 그게 이제 예전에 이종학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의 기증사료관의 역할밖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어린이 전문 박물관으로 이렇게 제가 국비를 유치받아가지고 바꿔내게 되면 영통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어린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린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교 지역의 어린이들을 갖다 더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내세운 교육 공약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메탄동 일대가 지역 간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메탄 1동, 2동, 3동, 4동이 인구가 근 10만 가까이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보게 되면 큰 하나의 지자체예요. 근데 이 지자체에 문화예술 공간도 없고 청소년 수련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좀 의미 있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 뭐 광교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영통에도 청소년 집이 있는데, 메탄동 일대는 또 그 안에 지역 간의 차별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이 제가 해야 될 길이고요. 중요하게 제가 좀 그 고민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제 메탄 지역이 영통하고 광교 지역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개인 주택들 혹은 상가 주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 변경을 하면서 이 지역을 시민 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뭐 집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메탄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요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와서 시민들 만나보게 되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재건축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재건축 과정에서도 지금 영통 2지구, 우리가 흔히 메탄 그 주공 5단지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에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되어 있느냐? 동수원초등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동수원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갖다 아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조합의 대안도 이야기하고 지금 그 일대 학부모들과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 동수원 초등학교 건립과 이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차분히 좀 만들었고요. 주민들하고 좀 새로운 실험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리천 일대 우리가 흔히 뚝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전체를 갖다가 유실수를 좀 만들어서 유실수를 좀 심어갖고 그걸 활용하는 마을 기업을 만들고요. 그리고 영통 지역을 최근에 이제 그린시티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단계를 뛰어넘어서 패시브 시티라고 해서 전체를 갖다 태양광 시범 도시로 만들어서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그런 그 도시를 일종의 패시브 하우스로 만드는 패시브 시티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리백 뭐 탄소 중립 이야기하는 걸 바로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는 그런 그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제 장점은 제가 역사 전공한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정조학을 전공을 했고 또 수원학을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수원과 관련된 그런 그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도시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어떤 문화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거, 이게 다른 정치인들하고 완전히 특화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아주 평생을 이제 수원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운동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 또 문화의 영역, 이런 것들을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굉장히 강한 추진력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나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관련돼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또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또 그런 추진력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중앙 정치계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앙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의 인맥,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의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그분들과 아주 겸손하고 성실하게 대하면서 만나면 충분히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평생 수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뭐 제가 너무 뭐 지역 이야기를 통해서 뭐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수원에 살면서 수원을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됐고, 수원을 더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수원을 더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게 됐고요. 또 사랑을 하다 보니까 수원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저의 오랫동안의 사랑과 고민,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바로 수원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 수원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게, 특히나 이 영통지역, 광교지역, 원천, 메탄, 이 지역, 정말 이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서 보다 큰 도시, 보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 누구나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럼 그 기회를 제가 열심히 실천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당연히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관련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개혁적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한일 간의 역사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국, 한중 간의 역사 전쟁입니다. 지금은 역사 전쟁의 시기가 됐습니다. 일본이 일본의 어떤 36년간의 강제 침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강제에 동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일체 사과 보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서 지금 세계인들을 농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본의 만행을 제대로 공부했던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과의 어떤 역사전쟁에 가장 선봉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 왜곡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로 잡는 일들, 그래서 어떤 민족의 어떤 그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화해를 통해서 보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AI와 로봇이 결합된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 곳곳에 그게 가득합니다. 뭐 어디 커피를 마시러 가도 자판으로 눌러야 되고, 식당에 가서도 막 로봇이 와갖고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1차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바로 인공지능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공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연구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그 내용들을 좀 듣고 있죠. 만약에 이 AI가 30년 뒤에 로봇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상실될 겁니다. 대자본가들이 그런 로봇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만 인간이지 소외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본가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들, 또 그것을 기업화되는 부분들 속에서 남는 이익금들을 갖다가 다시 최소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역사 전공자, 또 문화 전공자, 김준혁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렇게 3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더 발전하기가 또 쉽지 않은 현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좀 협력해서 예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바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이 일대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묶어내는 1차적으로 문화상생도시 종조특별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다가 종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광역시를 만들어서 종조광역시 내지는 종조특별시 혹은 홍제광역시를 만들어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도시를 갖다 통합하는 안을 제가 이번 선거공약 안에서 중요한 과제로 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